오늘 벡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점 A가 있는데 점 A에서 B까지의 어떤 위치, B로 가는 A라는 지점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B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우리가 유향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향을 갖고 있는 선분, 반직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자, 벡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 시작하는 요 점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끝나는 요 점을 종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시점과 종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A하고 B에 대해서 A에서 출발해서 B에 끝나잖아. 그지? 화살표를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소문자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A 벡터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일 거고 크기는 뭐가 되겠어?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크기를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벡터의 크기는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이게 벡터의 크기입니다. 알겠죠? 얘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자, 우리는 벡터라는 새로운 집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합을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 벡터들의 모임을 이제 V집합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벡터의 집합에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 등등등의 여러 개의 벡터가 있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끼리 어떤 관계입니다.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다 또는 같지 않다 이런 걸 정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겁니다. 벡터가 서로 같다.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는 건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같다는 건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벡터의 정의가 뭐였어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물리량이니까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쵸? 얘는 방향과 크기가 같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직사각형 ABCD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만약에 E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AB 벡터하고 같은 벡터는 뭘까요? AB 벡터하고 같은 벡터는 방향과 크기 같은 벡터 DC 벡터가 되겠죠? DC 벡터는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벡터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각각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벡터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벡터는 몇 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복이 생기잖아. AB 벡터하고 DC 벡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중복이 생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방향을 가지고 분류해서 한번 카운팅을 해볼게요. 벡터의 방향이 지금 몇 종류가 있어요. 이 좌우로 가는 벡터가 있을 거고 위아래로 그죠? 위아래 또는 이 대각선 방향 또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네 가지 방향의 벡터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 벡터 방향으로 몇 개가 있겠어요? 좌우 방향으로 AD 벡터 또는 DA 벡터
이게 두 가지밖에 있죠. 어차피 BC 벡터하고 AD 벡터는 같은 벡터일 거니까 좌우 방향으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으로 몇 개 있겠어? AB나 BA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C 방향으로 몇 개 있겠어요? AC 방향으로는 네 개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일단 AC 벡터가 있죠. 그 다음에 CA 벡터가 있죠. 그 다음에 AE 벡터하고 EA 벡터가 있잖아. AE는 AC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4개의 벡터가 나오죠. AE. 근데 EC는 어차피 AE랑 똑같으니까 카운팅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크기가 지금 AC와 AE 두 종류가 있으니까 총 4개의 벡터가 만들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BD 방향으로도 4개의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총 12개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벡터의 두 벡터가 서로 같다.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점과 종점의 위치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야. 시점이 같을 필요도 없고 종점이 같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 연산을 주는 걸 좋아해요. 연산. 연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사칙 연산 있잖아. 그 벡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할 건데 알겠죠? 만약에 합 벡터, 두 벡터의 합 또는 두 벡터의 뺄셈 그리고 어떠한 벡터에다가 실수배하는 거 또 A 벡터하고 B 벡터의 어떤 내적이란 연산입니다. 뭐 곱하기랑 비슷한 어떤 느낌의 연산인데요. 오케이? 이런 연산을 정의를 할 거예요. 내적이란 연산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 오늘은 벡터의 합과 차와 그리고 실수배라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하기 전에 영벡터하고 역벡터를 정의할 건데 자, 영벡터라는 것은 뭐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0에다가 화살표만 붙여서 자, 얘는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 크기 얼마? 크기 얼마일 때 우린 영벡터라고 하겠어? 0이겠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크기가 0이 될 거고 그럼 방향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0벡터의 방향은 뭐로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방향이 사실 의미가 없죠. 시점하고 종점이 같기 때문에 방향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방향을 또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기죠. 왜?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은 그냥 모든 방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의미가 없긴 하죠. 방향이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역벡터라는 건 뭐겠어? 우리가 역이라는 글자를 언제 사용해? 거꾸로 역자 아니야? 격구로. 그지? 역벡터는 기호로 이렇게 마이너스 A 벡터 쓸게. A 벡터의 역벡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벡터는 어떤 의미겠어요? 방향이 반대인 거죠.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기는 똑같고 크기는 A 벡터하고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A 벡터와 반대 방향인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역벡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A 벡터하고 B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더한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먼저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평행이동을 해서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시점이 만나도록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벡터를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같은 벡터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바뀌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 B벡터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B벡터를 이쪽으로 옮겨올게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A벡터하고 B벡터의 합벡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요. 얘는 이 A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A벡터에 의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B벡터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A벡터하고 B벡터의 합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타내기 좋게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이 시점을 A라고 하고 이 종점을 B 그리고 얘를 C라고 한다면 A벡터는 지금 A벡터는 AB벡터일 거고 그리고 B벡터는 BC벡터인데 더하면 뭐가 된다고? AC벡터가 된다는 거죠. 덧셈을 할 때, 자, 봐봐. 덧셈할 때 요거 잘 봐.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자, 여기 가운데가 지금 똑같죠? 일치하는 상황에서 가운데를 같게 한 상태에서 얘네 둘이 같게 한 상태에서 덧셈을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A,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덧셈이라는 벡터의 덧셈을 생각할 때 꼭 저렇게만 삼각형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 말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요. 자,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변의 길이는 똑같고 평행하게 그린 거잖아요, 지금. 그지? 맞죠? 그러면 얘도 B벡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실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뭐를 그리면 되는 거야? 대각선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를 만약에 내가 C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A벡터하고 B벡터의 실점을 일치시켰어요. AB 벡터하고 AC 벡터하고 이렇게 더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이거 다시 AB 벡터하고 여기가 왜 C야? D라고 할게. 여기를 D라고 한다면 AB 벡터와 AD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된다? AC 벡터. 이렇게 대각선을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의 자체는 이건데 어차피 같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벡터의 덧셈이라는 연산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연산을 항상 정의를 할 때는 항상 따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 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연산의 기본 법칙.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다음에 두 개의 연산이 주어지면 분배 법칙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덧셈의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은 B 벡터와 A 벡터의 합과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인데 성립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은 이 벡터의 시점에 출발해서 이 벡터의 종점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하냐면 좌변은 이 그림에서 이거야.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우변은 B에서 출발해서 요거 지금 A 벡터잖아. 그지?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림에서 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 벡터는 지금 AB 벡터고 B 벡터는 지금 BC 벡터인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A, C 벡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B 벡터가 지금 AD 벡터고 AD 벡터에다가
지금 얘랑 같은 벡터잖아. 얘가 A 벡터잖아. 그지? B 벡터 더하기 A 벡터, DC 벡터를 더하면 얘도 역시 AC 벡터로 똑같이 나오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항상 따지는 이유는 연산 순서를 내가 바꿀 수 있는지, 연산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뭐 괄호라든지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잖아. 연산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따질게요. 결합 법칙은 이런 상황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같은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자, 3개의 벡터를 더할 거니까 이렇게 벡터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이 점들을 잡아볼게요. 얘를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A 더하기 B 벡터를 하시면은 A하고 B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C 벡터가 되는 거지? E 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그거에다가 C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AD 벡터가 되는 거지. 좌변은 결과적으로 AD 벡터가 되네. 근데 우변은 얘부터 연산을 하는 거야. B 더하기 C를 먼저 하는 거야. B 더하기 C를 먼저 하는 거니까 얘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D 벡터가 되는 거고 BD 벡터하고 지금 A 벡터를 더하는 거야. 그럼 AB 더하기 BD니까 AD 벡터가 되는 거지.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막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괄호 같은 거 별로 의미 없고 막 앞뒤 바꿔서 연산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좀 다루기가 좋은 연산인 거지.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인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인데 얘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즉 B 벡터의 역벡터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A 벡터는 이 점을 이용하시면은 A 벡터가 지금 뭐냐면 뭐예요? OA 벡터죠? A 벡터가, 그지? 그리고 B 벡터의 역벡터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B, O 벡터죠? 그죠? 다시 쓰면 얘는 BO 더하기 OA 벡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A 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 가운데 것도 일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B, A 벡터가 된다.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면 뭐가 된다? B, A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벡터의 뺄셈을 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덧셈을 할 때는 가운데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얘네가 일치하는 거고, 뺄셈을 할 때는 시점을 일치시킨 상황에서 자, 결과물은 뭐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벡터의 뺄셈이라는 연산은 어차피 뭐냐? 역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덧셈이라는 연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어차피 연산을 하기 때문에 뺄셈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뭐 기본 법칙 성립하는지 따지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실수배라는 연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거든. 실수배를 어떻게 정의하면 합리적일까? 만약에 A 벡터의 2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A 벡터의 2배 하면 뭐라고 정의하면 합리적이겠어? 크기만 2배로 늘리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m이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거일 때는 크기가 뭐가 되겠어? A 벡터의 n배가 되는 거고, 방향은 A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되겠죠. 방향은 같고 그냥 크기만 n배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m이 0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2배를 한다. A 벡터에다 마이너스 2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크기는 똑같이 절대 m이 음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크기는 절대값 n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방향이 a와 반대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정의하면 합리적이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0이야. m이 0이면 뭐가 되겠어요? 0벡터가 되겠죠. MA 벡터는 m이 0이면 얘는 0벡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니야. 달라. 알겠지?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실수배일 때 우리는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가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을 때 평행하다는 건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처럼 같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같은 기호. 평행하다 할 때 이렇게 쓰지. 두 직선 평행하다 할 때. 그죠? 근데 그 정의가, 얘는 그 정의가 뭐라고?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가 돼 있으면, 오케이? 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벡터의 평행을 얘기할 때는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해서만 평행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평행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0벡터는 방향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실수배이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하는 결과적으로 방향은 어떤 관계겠어? 같은 방향이던가 또는 반대 방향일 때 우리는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m이 양수면 같은 방향일 거고 m이 음수면 반대 방향일 거니까 벡터의 평행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하고는 다르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 이게 평행의 의미라고. 직선의 평행은 만나지 않는다. 그지? 얘는 방향이 같은 거죠. 또는 반대 방향.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평행하지가 않아. 알겠지? 그리고 A 벡터는 0벡터가 아니고, 아이고, 0벡, 왜 이게 공집합의 기호를 써놨냐, 이거. A 벡터는 0벡터가 아니고, B 벡터는 0벡터가 아닌 상황에서, 자, 만약에 M A 벡터하고 N B 벡터하고 합했더니 0벡터가 됐어.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 그러면 M하고 N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M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요거 이항해 놓고서 M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치? M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 벡터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B 벡터랑 똑같지. 그쵸? 그럼 뭐의 모순이 돼? 평행하지 않다는 가정의 모순이 되지.
만약 이런 상황이면 A 벡터가 B 벡터의 실수배를 한 거기 때문에 평행형 벡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m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배 관계니까 모순이 된다고. 따라서 m은 어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고 m에다 0 집어넣으면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n도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지? 대입하시면 n도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두에 대해서 어떤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려면 각각의 개수가 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역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m, n이 모두 0이면 얘는 0 나오겠죠. 그죠? 예. 저그 벡터의 평형. 벡터의 평행. 평행. 평행에서 1에 그 B 벡터가 0이 아니라고 쓰신 거예요? 0벡터, 0벡터. 0벡터.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만 평행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했습니다. 실수배라는 연산에 대해서 또 이제 기본 법칙이 성립하는 점을 따질 건데 벡터에 대해서 실수배 놈에 대해서 기본 법칙이 성립하는 점을 따질 건데 먼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점을 따질 건데 결합 법칙 여기서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K 곱하기 LA 벡터하고 K 곱하기 L 곱하기 A 벡터하고 같으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 EA 벡터가 있다고 할게요. EA 벡터. EA 벡터를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다 연달아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한직선에다가. 자, 그러면 EA 벡터가 지금 몇 개에 있는 거야? 3개 있겠죠? 그죠? EA 벡터가 지금 3배가 됐잖아.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6A 벡터가 되는 거죠. 자, EA 벡터를 크기를 3배로 늘렸더니 그죠? A 벡터의 6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 6A 벡터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K 더하기 L 곱하기 A 벡터는 K A 벡터 더하기 L A 벡터랑 똑같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건 실수배에 대한 분배 법칙. 그럴 것 같죠? 그냥 문자 다루듯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다루듯이.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A 벡터고요. 얘랑 똑같은 3A 벡터를 이렇게 일렬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냐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5A 벡터가 되지. 그러면 2A 벡터하고 3A 벡터를 더하시면은 2A 더하기 3A 벡터 하시면은 얘는 두 개 먼저 더한 5A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문자와 다루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2x 더하기 3x는 5x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문자 다루듯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그리고 분배 법칙 중에 또 이번에는 반대로 뭐 k 곱하기 a 더하기 b 벡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얘는 k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k 곱하기 b 벡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A 벡터고 여기 B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길이를 3배 늘릴게요. 길이를 3배 늘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3배 늘릴게요. 3배 늘릴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길이를 3배 늘렸으니까 3A 벡터죠. 3A 벡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B 벡터죠. 자,
자, 두 개를 더하면 평행사 변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시점이 일치하는 거니까. 그럼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3a 더하기 3b 벡터는 얘가 되겠죠. 3a 더하기 3b 벡터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보고 이 점 지나게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볼게요. 닮음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죠? 요 벡터랑 길이 b가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먼저 더한 거에 3배가 그죠? 이 벡터의 3배가 뭐랑 똑같다? 3a 벡터와 3b 벡터의 합과 같다. 그런 얘기야. 그지? 우리가 3 곱하기 x 더하기 y면 3x 더하기 3y 이렇게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겠죠? 그냥 문자와 식 다루도 비슷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되겠죠?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프린트에 있는 1번인데요. 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하는 게 뭐냐면 AB 벡터와 CD 벡터를 더해요. AB 벡터하고 CD 벡터를 더하시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죠. 오케이? 그게 뭐랑 똑같다? AD와 CB 벡터의 합과 같다. 그런 거예요. 이 두 벡터의 합 벡터랑 이 두 벡터의 합 벡터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벡터의 합을 가지고 증명을 할 건데 이 두 벡터를 AB 벡터하고 CD 벡터를 더하고 싶거든요. 그럼 두 벡터를 더하려면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게 만들거나 시점과 종점이 만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 시점이 일치하게 만들거나 또는 시점과 종점이 만나게 평행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이놈의 시점이 이놈의 정점에 오게 만들 거라는 거야. 더하기 좋게. 알겠어?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여기서 보조선 하나 그릴게. 이렇게 평행하게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평행하게 보조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얘를 D'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AB 벡터하고 CD 벡터를 더하는 것은 CD 벡터하고 지금 BD 프라임 벡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좌변은 AB 더하기 CD는 AB 더하기 BD 프라임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AB 더하기 BD 프라임 벡터가 뭐야? AD 프라임 벡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D와 CD를 더할 거야. AD와 CB를 더할 건데 얘도 적당히 평행이동할 거야. 뭐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할까? 뭐를 어디로 옮겨올까? AD와 CB를 더하려면 BC를 D'D로 옮겨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CB 벡터는 뭐랑 똑같아? CB 벡터는 D 프라임 벡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면 자, 우변을 정리할게요. AD 더하기 CB 벡터는 AD 더하기 D 프라임 벡터랑 똑같고 그럼 얘는 뭐 나와? A D 프라임 벡터 나오니까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위치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 벡터의 시점을 다 한 점으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벡터의 시점을 한 점으로 다 고정을 시킬 거야. 벡터의 한 점을. 오케이? 벡터의 시점을 다 한 점으로 고정시킬 거야. 한 점 5라고 합시다. 한 점 5라고 했을 때 모든 벡터를 시점을 5로 이렇게 옮겨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어떠한 벡터 만약에 A 벡터가 있다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 A 벡터가 정해지면 이 A 벡터의 종점은 유일하게 결정되겠죠. 그죠? 반대로 여기에 어떠한 점 A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가 된 게 있죠. 그죠? 벡터가 정해지면 종점의 위치가 정해질 거고 반대로 점이 하나 주어지면 얘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될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어떠한 점이나 어떠한 벡터가 1대1 대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A 벡터랑 이 종점하고 1대1 대응된다는 얘기죠. 벡터랑 어떠한 점하고 1대1 대응되니까 어떠한 점을 다루는데 나는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얘를 A라고 한다면 이때 이 A 벡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거는 생략하고 그냥 A의 위치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의 위치 벡터. 그냥 A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는 얘기죠. A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 자,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으냐면 어떠한 도형은 점을 가지고 이루어지잖아. 점들로 구성되잖아. 그죠? 어떠한 도형을 다루는데 나는 벡터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벡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도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 기초 단계가 되겠죠. 어떠한 점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자 AB 벡터가 있는데 AB 벡터를 위치 벡터를 가지고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AB 벡터를 위치 벡터를 가지고 분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뺄셈을 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요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벡터의 뺄셈에 의하면 얘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O, B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있는 점을 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확인되냐? 이거?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돼. 그죠? 이거 뺄셈 할 때 앞에 거 일치시킨 다음에 거꾸로 이룬다고 했잖아. AB 벡터 맞지? 그지? 그래서 뺄셈을 가지고 분해할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돼요. 오케이, 바리? 자, 외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어요. 이거의 내분점, M된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분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점 O가 여기 어딘가 있다고 쳤을 때요. 쳤을 때 우리가 이 OP 벡터를 나타내고 싶거든요. OP 벡터를 OA와 OB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벡터를 이제 쪼갤 건데, 벡터를 쪼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OP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OP를 OB 더하기 BP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OP는 OB 더하기 BP의 벡터, 벡터의 합을 이용해서 분해를 한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OP 벡터는 OB에다가 BP 벡터를 더하면 되는데, 자, OB 더하기 BP 벡터는 BA 벡터에 몇 배 하는 거죠? BA 벡터에다가 몇 배? BA 벡터에다가
m 더하기 n분의 n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하시면은 얘는 5b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얘가 뭐예요? 분해하면 5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5a 빼기 5b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해주면 5의 벡터의 개수는 m 더하기 n분의 n이죠. 5b 벡터의 개수는 여기 1에서 이걸 빼줘야 돼. 1에서 이거 빼주면 뭐 나와? m 더하기 n분의 m이 나오겠지. 그럼 정리하시면은 결론적으로 따라서 5p 벡터는 뭐가 된다?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뭐예요? 5b 더하기 n 곱하기 5a 되는 거래.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랑 똑같아? 우리 내분점 좌표 구할 때랑 비슷하지? 그치? 여기서 m 더하기 n분의 m에다가 뭘 곱해야 돼? m에다가 이거 곱하고 5b 벡터 곱하고 n에다가 5의 벡터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 내분점 좌표 구할 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할 건데 그러면 이제 얘는 좀 생략할게요. 외분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M 대 N 외분점을 구할 건데 M이 만약에 N보다 크다면 M 대 N 외분점은 요렇게 찍힐 겁니다. 이 외분점 Q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해 볼게요. 요거 시점을 5라고 한다면 자 한번 뭐가 나오겠어? OQ 벡터는 M 대 N A, B의 M 대 N 외분점이니까 뭐가 되겠어? M 마이너스 N분의 M 곱하기 5B 빼기 N 곱하기 5A가 되는 거죠. A, B의 M 대 N이니까 M 곱하기 5B, N 곱하기 5A. 우리 외분점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죠? 또 같은 방법으로 유도할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얘는. 그럼 당연히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뭐겠어?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분의 5a 더하기 5b가 되겠죠.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 무게중심의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어떠한 성질이 있어? 얘는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이 무게중심을 G라고 한번 해볼게요. O는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할게. O는 여기 어딘가 있다고 산다면 이때 이 5에 대해서 이 시점 5에 대해서 이 오지 벡터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먼저 오지를 구하려면 먼저 이 점의 위치 벡터를 구해서 얘하고 얘를 내분하면 되겠지. 얘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 먼저 OM에 대한 위치 벡터부터 구해볼까? OM에 대한 위치 벡터는 뭐야? 2분의 5B 더하기 5C 벡터가 되겠죠? 얘하고 얘의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오지 벡터는 A하고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럼 자 어떻게 되냐? 3분의 2 곱하기 5M 더하기 1 곱하기 5A 벡터 이렇게 되겠죠?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근데 5M 벡터가 얘잖아. 대입해봐. 약분하면 이 약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정리하시면 뭐 나와? 3분의 5A 순서 바꿀게요. 5A 더하기 5B 더하기 5C 벡터가 되겠죠. 알겠죠? 정리하면 무게중심 G에 대한 위치 벡터는 그냥 세 꼭지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뭐라고? 세 꼭지점의 위치 벡터를 다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알겠죠?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 얘가 됩니다. 자,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BP가 한직선 위에 있다. 벡터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 기울기 요딴 소리 하면 안 돼. ABP가 한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P가 직선 AB 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벡터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뭐랑 너랑? AB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평행한 거죠. 그죠? 방향이 같은 거잖아. 그지? AB 벡터하고 AP 벡터하고 평행한 거죠. 그죠? 그죠?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든 AB하고 AP하고 평행할 거예요. 그죠? 그럼 평행의 정의가 뭐였어? 실수배였죠. 실수배. 그러면 자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AP 벡터가 A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이면 P가 직선 A 위에 있겠구만. 그지? 자, 우리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거잖아. 그지? 그럼 위치 벡터를 가지고 분해해보자. 얘는 뭐예요? 5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분해하면 OP 빼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OP 빼기 O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T 곱하기 OB 빼기 O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OP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OP 벡터는 OA 벡터의 개수가 뭐냐? 1-T OA가 되고요. 그다음에 T OB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ABP가 한직선 위에 있다고 한다면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하면 만약에 ABP가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건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다? OP는 P라는 점에 대해서 얘는 TOA 더하기 1-T OB 이렇게 써도 되고 알겠죠? 1-T 곱하기 OA 더하기 TOB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지금 개수가 어떤 관계야? 그냥 더해서 1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도 1-T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알파 곱하기 OA 더하기 베타 곱하기 OB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보통의 경우는 그냥 1번이나 2번처럼 내가 OP 벡터를 한 문자 T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세 점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럼 나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이거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선분의 길이 같은 거 막 구할 거예요. 니네 중학교 때 막 도형 닮음 이용해서 막 선분의 길이 구했던 거 막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내볼까?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점하고 쭉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대2 내분점을 하나 쓱 그려요. 그랬을 때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 대 이거의 길이 b는 몇 대 몇? 뭐 이런 거. 아는 사람? 몇 대 몇인지 아는 사람? 찍지 말고.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구했거든요. 여기서 복조선 하나 딱 그려가지고 요것 대 요거의 비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쓱 연결하시면 여기가 1대 2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1대 2가 되겠죠. 닮음 이용하시면. 여기 평행하게 다 보선 그린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뭐 A라고 한다면 여긴 2A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긴 몇이야? 3A가 되겠지. 맞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3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이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닮음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 도형의 닮음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풀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많이 필요한 식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에 관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너네가 벡터에 관한 문제를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문제를 좀 쉽게 조작을 해야 돼. 그런 게 또 꿀잼이거든. 문제를 쉽게 만드는 게. 문제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 툴은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 툴은 뭐냐면 점분해라고 이름을 짓게요. 어떤 점을 가지고 분해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을 가지고. 그럼 주로 중요한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중요한 점이 되는 거고, 선분 같은 경우는 선분의 어떤 중점이 중요한 점이 되는 거고, 또는 수선의 발, 막 이런 것들, 또는 뭐 외심, 내심 이런, 또는 2차 곡선에서는 초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점을 가지고 분해를 할 건데 그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중점이 될 수도 있고, 흠분의 중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차 곡선의 초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수선의 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 되겠죠. 뭐 주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해하는 경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 벡터로의 분해입니다. 뭐 기본 벡터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책에 소개되진 않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막 쓰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벡터는 그냥 다루기 쉬운 벡터야. 평행하지 않고 다루기 쉬운 벡터. 기본 벡터라고 하는 평행하지 않은 다루기 쉬운 두 개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상황이야. 정육각형이 하나 주어졌어요. 정육각형이 있으면 자, 만약에 평면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만 있으면 모든 벡터는 걔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1차 결합이라는 게 각각의 실수배에서 더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A 벡터로 잡고 얘를 B 벡터로 잡았을 때 정육각형입니다. 요 벡터를 A 벡터하고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건 여기서 근데 이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제 기본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크기가 만약 1이 주었다?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는 크기가 1으로 정해져 있죠. 자, 다루기 쉽다는 것은 크기를 안다. 또는 사이각을 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야. 크기와 사이각이 주어지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크기도 1이고 사이각이 120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다르게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럼 얘네들로 얘를 표현할 거예요. 1차 결합으로. 자, 그럼 얘를 분해를 할 거야. 얘를 어떻게 어떠한 두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거냐라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벡터는 뭐니? 이 벡터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 벡터죠. 이 벡터는 뭡니까? A 벡터죠. 이게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얘를 C 벡터라고 한다면 C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A 벡터만 하나 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A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두 벡터의 상수배에서 더한 거. 이걸 내가 벡터의 1차 결합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이런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기본 벡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점분해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점을 가지고 분해할 건데 자, AB 벡터가 있어요. AB 벡터가 있는데 어떠한 점 P를 가지고 분해를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뺄셈으로 분해할 거냐, 합으로 분해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뺄셈을 가지고 분해할 거예요. 그럼 AB 벡터는 P를 가지고서 분해를 한다면
AB 벡터는 뺄셈을 가지고 분해한다면 얘를 시점으로 한 두 벡터의 차로 나타내면 돼요. 뭐에서 뭐 빼야 되냐? P, B에서 뒤에서 앞에 거를 빼서 이렇게 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합으로 분해한다면 AP 더하기 P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P 더하기 PB 이렇게 분해를 하든지 뺄셈으로 분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분해를 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중요한 점을 이용해서 분해할 때 뺄셈 또는 합으로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다루기 쉽다. 어떤 뜻이라고? 다루기 쉽다? 크기나 사이각 둘 다 알면 최상인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좀 다루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근데 평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분점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분점을 해석. 우리는 어떤 두 벡터의 1차 결합을 많이 볼 거예요. 자, 만약에 MN을 모두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MN이 모두 0보다 커요. 자, 만약에 MA 벡터와 NB 벡터 이런 형태가 보인다. 어떤 두 실수 MN에 대해, 두 양의 실수 MN에 대해서 이런 벡터가 보여. 그러면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분해를 할 거예요. 분해를. 알겠어? 분해를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쓸게요. M, 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 이렇게 할게요.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이 보여요. 개수가 양의 실수인 1차 결합이 보이면 얘를 내분점을 해석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M 더하기 N으로 묶으시면 돼요. M 더하기 N으로. M 더하기 N으로 묶으시면 얘는 M 더하기 N분의 M, OA 더하기 NO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MN이 양수죠. 자, 그러면 얘 해석 한번 해볼까? 시점이 뭡니까? 이 벡터는 시점이 뭡니까? 시점이 M 더하기 N분의 MOA 더하기 NOB 벡터야. 아까 이거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했잖아. 시점이 뭐냐고. 5잖아. 시점 5. 아까 전에 점 A와 점 B의 M 대 내분점 좌표,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구할 때 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N에다가, A에다가 지금 M이 곱해졌고, B에다 N이 곱해졌잖아. 우리 내분점 위치 벡터 구할 때 엇갈려서 곱했잖아. 그럼 얘는 A, B의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종점은 A, B의 N 대 M 내분점. 5를 시점으로 하고, A, B의 N 대 M 내분점을 종점으로 하는 어떠한 벡터다. 그럼 얘는 기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풀 거야. 막 이거 보인다고 니네 OA 벡터 M배 해주고 OB 벡터에다 M배 해주고 더하고 이 짓거리 하지 마. 알겠지? 그럼 문제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알겠지? 개수합을 묶어서 내분점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루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M, OA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NOB야. 물론 MN이 양수인 상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개수합 N-N으로 묶을 거야. 그럼 얘는 N-N분의 뭐예요? N-N분의 MOA 마이너스 NOB 벡터가 되잖아. 그럼 얘는 시점이 뭐? 시점은 똑같이 올 거고 종점은 A, B의 몇 대 몇? N 대 M 외분점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엇갈려서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1차 결합이 보이면 내분점 또는 외분점 해석할 거야. 그래서 기하적으로 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은 공간 벡터긴 한데 공간 벡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문제 정석 복습
하다 보면 혹시 공간 도형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배제하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공간 벡터도 어쨌든 공간에서 벡터를 다루는 건데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아이디어는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합, 차 뭐 정도에 관해서는 그냥 공간 벡터도 그냥 풀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밑면이 정팔각형인 정팔각형이래요. 팔각 기둥이래요. 그리고 A1, A3가 여기가 3루트 1이래요. 얘가 3루트 1에. 그럼 요 길이도 3루트 2가 되겠지? 정팔각형?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겠니? 여기가 직각일 거 아니냐? 그지? 얘가 1대 1대 루트니까 얘가 6이겠지, 6. 대각선의 길이가 6인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 PA1 벡터와 PB1을 더하래요. 얼마겠어요? 0벡터가 되겠죠? 옆벡터 관계니까. 그 다음에 PA2하고 PB2하고 더하래요. 더하면은 뭐 얘네 둘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웃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은 뭐 요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PA3하고 PB3하고 더해요.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겠죠? 아, 힘들어지죠? 겁나 힘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벡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벡터에 관한 문제는 단순화를 해서 풀어야지 쉬워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공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팔각 기둥이기 때문에 정팔각 기둥은 어떤 구에 내접합니다. 정팔각 기둥이면 어떤 구에 내접하지 않겠냐? 정다면체, 그죠? 정팔각 기둥은? 그지? 맞지? 그럼 그 구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겠지, 이렇게. 그 사실 모르면 그 사실 모르면?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정팔각형이면 원에 내접하겠지? 모르겠어요. 원에 내접하는 것도 몰라? 정팔각형이 원에 내접한다? 야, 무식한 놈들아. 야, 정팔각형이 정각형이면 원에 내접하겠지? 네, 맞아요. 그렇겠죠. 아니야? 아, 그거는 그냥 인정할 수 있겠니? 네. 자, 그거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정팔각형의 그 중심을 O라고 하고, 이 밑면의 정팔각형의 중심을 O'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지금 이 덧셈을 할 때 우리가 이거 두 개 먼저 더하고 두 개 더하고 각각을 다 더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합법칙과 교환법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먼저 다 더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자, PA1 더하기 PA2 더하기 땡땡땡 PA8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PA1을 중심 5를 가지고 분해를 해볼게요. 5가 되게 중요한 점이야, 중심이. 그래서 얘를 분해할게요. 오케이? 덧셈을 가지고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 덧셈을 가지고 분해할 때는 5를 가지고 PO 더하기 5A1 이렇게 덧셈을 가지고 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PO 더하기 5A2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PO 벡터가 몇 개 나오겠어? 8 PO 벡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5A1 더하기 5A2 더하기 이게 나오겠지? 그지? 5A8까지. 오케이, 말이?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겠니? 오 마이 갓! 벡터를 더하는 거예요. 벡터를. 3분의 길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5A1 벡터, 5A2 벡터 다 더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지금 5A1 벡터하고 이거 다 더하는 거라고. 근데 얘랑 얘랑 역벡터 관계니까 지워지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지워지겠지. 얘랑 얘랑 더하면 지워지겠지. 이렇게 역벡터 관계니까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이게 0벡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뭐가 되겠어? 8P 5벡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PB1부터 PB8까지 다 더하면은 PB1 벡터, PB2 벡터 이렇게 다 더하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같은 방법으로 얘는 요거 가지고 분해하겠죠? 5' 가지고 분해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8P5' 벡터 더하기 0벡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만 더하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요 벡터하고 요 원의 중심에 대해서 요 벡터 두 개를 더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O1과 O'은 이렇게 한번 요 A1, A5를 연결하고 B1, B5를 연결하시면 요 직사각형에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 직사각형에서 본다면 그림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P가 여기 중점으로 있는 거고, 그죠? O가 여기 중점에 있는 거죠. 그죠? O'는 여기 중점에 있는 거죠. 됐어? 그래놓고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하고 이걸 도화해야 되는 거예요. P5 더하기 P5 한 다음에 8배만 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랑 더하면 P5 더하기 P5 한 다음에 8배만 하면 되나. 근데 이거 더하면 뭐예요? 평행사변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마름모 나오겠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길이가 곧 뭐야? 이 길이지. 근데 이 길이 아까 얼마나 구해놨어? 6이라는 거 구해놨잖아. 여기 아까 6이라는 거 구해냈잖아. 3루트 2, 3루트 2, 6. 그럼 이거 길이가 6짜리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8 곱하기 P5 벡터 더하기 P5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얘의 크기가 6이니까 이거의 크기는 얼마? 4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막 더하려고 하면 겁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지만 중심을 가지고 적당히 잘 분해하면 그나마 훨씬 편해졌죠. 아닌가? 안 편한가? 자, 어쨌든 이런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공간 벡터에서는 이런 분해하는 작업이 엄청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는 공간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림으로 그리면서 생각할 때는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평면 도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지만 공간 도형을 평면에다 그리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공간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마 지금은 공간 벡터 자체가 사라졌겠네. 교육적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반감됐겠죠. 분해하는 작업이 뭐 예전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이제 기본 벡터를 가지고 분해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삼각형이 주어졌대요. 얘가 각각 중점, 중점, 중점이고 중점을 연결하는 세 직선입니다. 그럼 얘가 무게중심입니다. O가 무게중심이죠. 그죠? 자,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는 CA 벡터와 CB 벡터를 각각 AB 벡터로 나타내겠대요.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로 잡은 거죠. 즉 얘네들을 기본 벡터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나타내라. 기본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세요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AP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P 벡터는 분해하려면 일단은 AP 벡터는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면 돼요. 종점에 대한 위치 벡터에서 시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빼면 되잖아. 근데 OP 벡터는 얘하고 얘의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OP 벡터가 2분의 1 A 더하기 B 벡터가 OP 벡터인데 거기서 뭘 빼면 돼? 이거의 위치 벡터가 이거잖아. 거기서 이거의 위치 벡터 A 벡터 빼주시면 되겠지. 1번은. 됐습니까? 2번은 뭐겠어? 2번은 AR 벡터는 그냥 요 벡터잖아. 요 벡터. 요 중점이니까. 요 벡터가 AO 벡터가 뭐야? AC 벡터가 뭐야? AC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인데 그거의 반.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OP 벡터는 뭐겠어요? OP 벡터는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 구하시면 되잖아.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 그치?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에서 요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빼면 되지. 얘들 근데 뭐예요?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 각 꼭지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 뭐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B 벡터,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A 벡터,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지금 시점을 다 여기로 고정했잖아. A 벡터하고 B 벡터의 시점을 요 점으로 고정했잖아. 얘는 얘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뭐예요? 0벡터지, 0벡터.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는 0벡터, 얘는 A 벡터, 얘는 B 벡터. 그럼 이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는 뭐야? 3분의 A 더하기 B 벡터죠.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가. 그리고 OP에 대한, 이 P에 대한 위치 벡터가 아까 2분의 A 더하기 B 벡터였으니까 이걸 빼시면 되겠지. CP 빼기 CO 벡터 하면 되지. 됐습니까? 4번은 OQ는 Q에 대한 위치 벡터에서 O에 대한 위치 벡터를 빼면 되는 거니까 OQ 벡터는 뭐겠니? Q에 대한 위치 벡터가 뭐야? Q,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 2분의 B 벡터잖아, 그지? 2분의 B 벡터 2분의 1 B 벡터에서 O에 대한 위치 벡터 3분의 A 더하기 B 벡터를 빼주시면 되겠죠. 되겠어? 어? 그럼 BO 벡터는 뭐냐? 그러면 BO 벡터는 불러봐. BO 요거 BO 벡터 CO 빼기 10이니까 12? CO 벡터 빼기 12 하면 CO 벡터가 뭐야? 3분의 A 플러스 B 벡터고 거기서 빼기 12 B 벡터네. 이런 식으로. 그럼 다 A하고 B를 가지고 1차 그래프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벡터들을 기본 벡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작업입니다. 되겠죠? 자, 이제 자, 타원이 하나 나왔네요. 자, 타원. 저 타원은 자, 타원은 장축의 길이가 얼마니? 4가 되겠죠. 자, 타원 그릴 때 이렇게 x절편 먼저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y절편 1 마이너스 1 찍고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해. 타원 그렸죠? 자, 이 초점의 좌표가 뭡니까?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3. 여기는 루트 3,0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0 이렇게 잡겠죠? 기억나냐? 초점 좌표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두 초점을 F 프라임에 하자. 타원이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가 중심 원점이죠. OP 벡터하고 OP 벡터하고 OF 벡터를 더했더니 이 더한 벡터의 크기가 지금 1이래. 자, 봐봐. 더한 벡터의 크기가 1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은 평행사변을 그려서 요게 크기가 1이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OP 벡터하고 OF 벡터를 더할 건데, 자, P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P가 어딘지 알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F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P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이걸 얘가 크기가 1이라는 걸 조건에서 가지고 써먹어야 되잖아. 자, 벡터를 더할 건데, 자, 여기서 OF 프라임 무슨 관계야? 역벡터 관계지?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해보는 거죠. 이거의 초점 F 프라임을 가지고 얘를 분해해보면 OF 프라임 벡터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F 프라임 P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지? 덧셈을 가지고 분해하시면 근데 그러면 얘랑 더하면 뭐야? 얘랑 더하면? 날라가네? 그지? 그럼 얘는 F 프라임 P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야.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의 크기는 이거의 크기고 얘가 1인 거지.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라고 줘준 거야. 끝났지? 장축의 길이가 4니까 거리 합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 얘는 얼마 하겠어? 3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만드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죠. 자, 선생님이 어떤 시점이 1차는 두 벡터의 1차 결합이 보인다.
시점이 일치하는 두 벡터의 1차 보인다. 그러면 내분점으로 해석한다. 개수의 합을 묶어서 그 방법을 이용할게요. 자, OP 벡터하고 OF 벡터의 합 벡터가 지금 크기가 1인데 얘를 내분점을 해석한다면 개수의 합이 2로 나누는 거야. 얘는 어차피 등식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도 되잖아. 그럼 2로 나누시면은 얘는 뭐냐? 2분의 OP 더하기 OF 벡터의 크기가 지금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P하고 F의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죠? P하고 F의 중점에 대한 위치 벡터죠? 그러면 P하고 F를 연결해서 이거의 중점을 잡았을 때 이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OM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야. OM 벡터의 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얘 중점이죠? 얘는 얘하고 얘의 중점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생각나죠? 얘랑 닮음이 되죠? 여기 1대1, 1대1. 그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그럼 여기는 같은 방법으로 3이다. 이렇게. 내분점으로 해석하거나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두 벡터 더하라고 한다면 그냥 그 평행삼각형 그려서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적당히 분해하거나 내분점을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뭔가 기하적으로 생각하기가 더 편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A가 포물선 이거 위로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0,3을) 지나는 이러한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점 A가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인대요. 이 포물선 위를 막 움직인대요. 자, 근데 OB 벡터가 OA 벡터의 크기 분의 OA 벡터라고 정의됐네? 무슨 벡터지 이게? OA 벡터를 OA 벡터의 크기로 나눴어. 그럼 저 벡터는 크기가 얼마일까? 그 OA 벡터를 OA 벡터의 크기로 나눴어. 그럼 크기가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지. 크기가 2짜리인 거를 2로 나눈 거야. 크기가 3짜리인 거를 3으로 나눈 거지, 이렇게. 그지? 크기가 1인 벡터가 되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해. 단위 벡터. 얘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되어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됐는데, 자, 근데 얘는 OA 벡터에다가 적당히 실수배를 했잖아요. 그럼 방향은 OA 벡터랑 똑같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OB 벡터는 OA 벡터에다가 OA 벡터의 크기 분의 1로 이거 곱해준 거니까 여기다 어떠한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얘랑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A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B는 어디 있냐면 B는 이렇게 OA 벡터를 연장한 요 선분 위에 어딘가에 길이가 5로부터의 거리가 1 되도록 하는 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자, A가 포물선 위를 막 움직여. 포물선 위를 막 움직여. 그럼 점 B는 어떤 자취를 만들겠어? 호를 만들겠죠, 호. 원위로 움직이겠지. 여기서 거리가 1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가 뭐 A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B가 여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한계치를 찾아야 될 거잖아. 어디까지 B가 이렇게 원위로 움직일 텐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한계치를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을 건데? 그치, 접할 때까지겠지. A가 이렇게 원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의 위치일 때 B가 가장 멀리, 가장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 원점에서 그은 두 접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y는 mx라고 놓고 얘랑 얘랑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4 곱한 다음에 정리할게요. 그럼 판별식 D는 4m제곱에 마이너스 12는 0 나오고 따라서 m은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죠. 됐습니까? 자, 기울기가 루트 3 나왔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몇 도?
60도. 그럼 반대쪽도 60도. 여기도 60도. 맞죠?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3분의 파이죠. 중심각의 크기가.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게 문제니까 점 B의 자치. 그지? 그럼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호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자취의 길이는 얼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넓이가 10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 ABC에 대해서 점 P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PCD의 넓이. 그럼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졌는데 평행사변형 ABCD가 주어졌어요. ABCD가 주어졌는데 이 넓이가 10이래요. 넓이가 10. 넓이 S라고 한다면 S가 10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에 대해서 APCD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 조건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APCD의 넓이를 알고 싶어. P가 어딘지 알아야 되지. P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P의 위치를 알라고 여기서 P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그 조건식을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P의 위치를 알고 싶지. P의 위치를 알고 있지. 근데 P의 위치는 뭐에 1대1 대응된다고? P의 위치 벡터에 1대1 대응된다고. 너 벡터에 관한 문제를, 벡터를 가지고 P의 위치를 알아낼 거잖아. 그러니까 P의 위치 벡터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시점을 하나를 고정시켜놔야겠지? 지금 시점을 나는 A로 고정시켜놓고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점을 다 A로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P 벡터입니다. 시점을 다 A로 바꿀 거예요. 위치 벡터를 구할 거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AB 빼기 AP 얘도 AC 빼기 AP AD 빼기 AP 그 다음에 3 곱하기 AD 빼기 AB 오케이? 다 됐습니까? 정리해봅시다. AP 벡터는 개수가 얼마냐? 쓱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AP 벡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는 3AD 빼기 3AB 벡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뭐 하나 빠졌어? 자변 하나 A 있었어? 여기가 2로 바꾸면 되겠네. 고마워.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A, B 벡터하고 A, D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AC 벡터가 되는 거거든. 알겠지? 우리가 P의 위치를 알고 싶어. P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 AP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떠한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지 알아야 돼.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개수합으로 묶은 다음에 나는 내분점 해석할 거거든. 내분점 또는 외분점으로. 근데 여기서는 벡터가 세 종류야. AB, AC, AD 이렇게 세 종류니까 하나를 없앨 건데 이때 없애는 작업이 AC를 뭐로 바꿀 수 있다? AB 더하기 AD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AP 더하기 얘는 2AB 더하기 AD로 바꾸는 거죠. 자, 이항합시다. 이거 넘기시면 4AP 벡터는 요거 이항하시면 5AB 벡터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AD 벡터네. 오케이? 그럼 얘를 이 벡터의 1차 결합을 개수합을 묶어가지고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해석할 거라고.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외분점을 해석될 거예요. 자, 그러면 5-1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양변을 5 마이너스 얼마? 4로 나눈 거죠. 그럼 따라 정리하시면 AP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5 마이너스 1분의 5AB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얘 해석해보자. 시점이 뭐고? 시점이 A고 종점이 B하고 D를 몇 대 몇으로? B하고 D를 1대 5로 매분하는 거죠. B하고 D를 1대 5로 매분하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B 쪽, B 왼쪽에 있어? D 오른쪽에 있어? B하고 D를 1대 5. 그럼 B로부터 1, D로부터 5. 그거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지? 여기 어딘가에. 그지?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1대 5가 되는 위치. B, D를 1대 5로 매분하는 거니까. 그럼 끝났네. 끝났네. APCD면 요렇게 요 사각형 넓이 물어보는 거네. 그치? 맞아? 여기가 1대 얼마예요? 1대 4죠? 여기가 1대 4죠? 그죠? 이 넓이가 얼마예요? 5죠, 5. 그죠? 자, 여기가 1대 4예요. 그럼 요 넓이는 얼마겠어요? 4분의 5가 되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되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m 대 n이잖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1대 지금 4기 때문에 넓이의 비가 5니까 1대 4가 되려면 얘 넓이는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이 넓이는 얼마? 4분의 5. 거기다가 이게 10 더해주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아우. 그 다음에 7번은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가 얘를 만족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줬겠어? P의 위치를 알려주고 한 겁니다. 알려주려고. 그럼 얘는 자 삼각형 ABC를 한번 왜 이러냐 이거.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P의 위치를 알은 다음에 그러면 AP와 BC의 교점 BC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P가 어딘가 여기 있겠네. 그래서 AP 연장선이 BC하고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대요. 알겠어? 뭐 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P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AP의 연장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요점을 E라고 한대요. BE 대 EC가 몇 대 몇이냐 이걸 구할 겁니다. 알겠죠? 자 저기서 P의 위치를 알아야 돼. P의 위치를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 P의 위치를 알려면 한 점을 시점으로 고정시켜 놔야겠죠. 그럼 A나 B나 C를 가지고 시점을 고정시킬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안 바꿀게요. 자, 지금 왜냐면 다 P가 지금 다 똑같거든. 시점이 다 P로 일정하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냥 P를 시점으로 할게요, 내가. P가 동점이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 지금 시점이 다 P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P로 정리할게요. 자, PA를 한번 나머지를 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OPA 벡터가 뭐예요? OPA 벡터가 마이너스 3 PB 벡터 마이너스 4 PC 벡터죠. 개수합 얼마? 마이너스 7로 묶을 겁니다. 마이너스 7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7에 7분의 3PB 플러스 4PC 벡터. 자,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해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시점이 뭐고? P고 종점이 BC의 4대 3 내분점이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는 거죠. B하고 C의 4대 3 내분점 4대 3 내분점을 종점을 하고 P가 시점인 이러한 벡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P의 벡터가 지금 뭔지 봐봐. P의 벡터는 뭐냐? 마이너스 5분의
7 곱하기 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벡터에다가 몇 배 해준 거야? 마이너스 5분의 7배를 했지. 마이너스 5분의 7배는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반대겠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방향이 반대고 5분의 7배를 했어. 그럼 크기의 비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크기의 비가 몇 대 몇? 5대 7이 되겠죠. 여기다 5분의 7 한 게 얘가 되려면.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 위치 P의 위치는 여기가 5대 7이 되도록 하는 그 위치에 지금 P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의 위치가 정해졌죠? 그럼 1번은 끝났네. 몇 대 몇? 4대 3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삼각형의 넓이 B. BCP. BCP면 요 삼각형. BCP면 요 삼각형. 그 다음에 CAP면 요 삼각형. 그 다음에 ABP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B를 물어보는 건데 넓이 분할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삼각형 생각해봐. 여기가 밑변의 길이가 4대 3이야. 그럼 요 넓이는 4A, 요 넓이는 3A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5대 7이니까 요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3A에다가 몇 배 곱해줘야 되겠어? 5분의 7배 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요 넓이는 4A에다가 5분의 7배 해주면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끝났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7A, 이 삼각형의 넓이는 5분의 3A 곱하기 7, 이 삼각형의 넓이는 5분의 4A 곱하기 7이니까 양변 7에 날리시면 1대 5분의 3대 5분의 4가 되고 넓이의 B는 5대 3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똑같네 이거랑. 참고로 저 개수랑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일반화를 해보면 그 집에서 한 번씩 연구해봐. 일반화 시켜봐.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이 벡터의 개수, 즉 5. 이 삼각형의 넓이는 PB 벡터의 개수, 즉 3. 이 삼각형의 넓이의 B는 이 벡터의 개수, PC 벡터의 개수의 B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 5대 3대 4 나오잖아. 그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증명 안 해줄 텐데 일단은 일반화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그 8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이거 되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자, 8번은 삼각형 OAB가 있는데 O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얘가 P. 그리고 BP를 1대2로 내분한대요. BP를 1대2로 내분한대요. 여기를 Q. 그 다음에 AQ의 중점을 R. 이렇게 얘네 둘의 중점을 R이라고 한대요. R. 그 다음에 AB를 3대5로 내분하는 점. AB를 3대5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S라고 한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ORS가 한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얘기야. O하고 R하고 S가 한직선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야. 뭔가 기하적인 물음이지만, 그죠? 나를 얘를 벡터를 가지고 뭔가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벡터가 도형을 다룬 데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나는 저기서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한 다음에 자, 뭐만 보이면 되냐면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고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해서 그 두 개의 위치 벡터가 무슨 관계인 것만 보이면 돼. 평행 관계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점하고 이 점의 위치 벡터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먼저 R의 위치 벡터를 구하려면
얘하고 얘의 중점이니까 이거의 위치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고 얘의 위치 벡터를 구하려면 얘를 먼저 구해야 됐지. 얘하고 얘의 내분점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OP 벡터를 먼저 구해볼까요? OP 벡터는 뭡니까? OP 벡터는 3분의 1 A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자, OQ 벡터는요? OQ 벡터는 얘가 1대2 내분점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OP 3분의 1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OB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9분의 A 더하기 6B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OR 벡터는 뭐예요? OR 벡터는 OQ하고 A하고 Q의 중점이니까 이거하고 OQ하고 OA 더하는 나누기 하면 되죠. 그죠? 9분의 A 더하기 6B 벡터에다가 더하기 A 벡터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분자분모에 9 곱하시면은 얘는 분모는 18이 될 거고 분자는 9 곱하시면 뭐야? 10A 더하기 6B. 오케이? 됐어? 그럼 얘는 2로 약분하시면은 얘는 9분의 5A 더하기 3B 벡터지? 됐어? 그럼 얘는 다시 쓰면 9분의 8 곱하기 8분의 5A 더하기 3B 벡터지?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점 A와 점 B의 3대5 내분점이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OS 벡터지.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3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B 벡터 5 곱하기 A 벡터잖아. 딱 얘가 나왔잖아. 그치? 따라서 9분의 8 S니까 9분의 8 OS 벡터니까 ORS가 한직선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